남원 의료원에서 뇌출혈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 뇌출혈 환자의 경우 1분이라도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상황. 이럴 때 닥터 헬기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됩니다. 닥터 헬기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응급구조사가 탑승해 이동 중에 신속한 응급처치를 하게 됩니다. 빠르게 응급실로 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급실로 이동하는 사이 헬기 내에서 이루어지는 응급처치도 중요합니다. 이동하는 헬기 안의 긴장감이 감돕니다. 닥터 헬기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신속성. 평균 운항 시속은 220km에 달합니다. 보통 남원에서 여기까지는 보통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예상이 되어지는데 헬기로 왕복해서 40분, 45분 정도. 남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빠르게 환자 이송 준비를 하는데요. 뇌출혈이 의심되는 환자는 80대 고령이라 더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잠깐만요. 할머니, 눈 떠봐요, 눈. 환자는 지금 의식이 희미한 상태. 근데 환자가 의식 상태가 갈수록 조금 의식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뇌출혈은 의식이 없다면 대개 24시간 안에 사망하는 수가 많은데요. 우선 이동하는 헬기 안에서 뇌 부종을 가라앉히고 뇌 혈액순환을 회복하기 위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남원에서 익산의 대학병원까지 40분 만에 도착. 응급처치가 이루어지긴 했으나 뇌검사와 빠른 진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환자가 걱정된 항공의료팀. 병원까지 같이 이동하면서 환자 상태를 살핍니다. 차로 이동했다면 좋게 2시간은 걸렸을 일이 항공의료팀으로 인해 50분으로 단축됐습니다. 환자 왔어요. 여기 ABJ부터 하자. 뇌출혈도 응급실에서 우선순위에 속하는 환자입니다. 그만큼 뇌출혈 발생 후 얼마나 빨리 진료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르신, 눈 떠봐요, 눈 떠봐. 눈 떠봐. 큰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5시가 넘자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일몰이 되면 닥터 헬기 운항도 종료가 됩니다. 닥터 헬기는 강원,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인천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운영 중입니다. 야간에는 이렇게 안 하시나 봐요. 예, 야간에는 헬기의 안전성 때문에 운행을 지금 현재는 못 하고 있습니다. 퇴근 전 환자 상태는 어떤지 살피러 응급실을 찾았는데요. 마침 계셨네요. 선생님, 아까 그 헬기로 이송한 환자 어떻게 됐어요? 다시 찍은 CT 자체가 정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의식은 좀 회복이 되셨는데 인지 기능이 아직 회복이 되지는 않아가지고요. 이제 그거는 산소 공급하고 약물 치료하면서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짧게 단축이 된다는 거는 신경계 입장에서는 치료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10분까지 못 싸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응급실은 긴급한 환자들로 언제나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곳이기도 하죠. 대략 100명 정도 오는 것 같아요. 100명. 네. 여기 이제 있는 환자 플러스 그만큼이 오시는 거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그 환자를 다 커버를 해야 되는 거죠. 전라북도에는 큰 도심지보다는 농어촌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보다는 고령 환자나 농기계 사고 환자가 많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저희 이때 급하게 도착한 구급차 한 대. 1흔이 넘은 할머니가 심한 외상을 입었습니다. 계단에서 부른 것 같은 걸로 추정되는데 할머니가 몰라요? 네, 에로시 아예 보호자도 못 받고. 꽤 높은 곳에서 구르셨는지 얼굴 상처도 심하고 팔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 팔 좀만 이쪽 팔도 아프셔? 그럼 이대로만 계셔 이대로. 혹시 이쪽 팔 잠깐 쭉 피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빨리 진단을 하는데요. 할머니, 이들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이렇게 들면 아파? 또 이렇게 들어가면 괜찮아. 심하게 부어오른 팔. 바로 응급조치를 실시합니다. 어깨다, 어깨 눌러, 어깨. 여기요. 아이고 아파. 아이고 막 팔이 지금. 아이고 아이고 나 지금. 골절이 의심되는 부위를 고정시키는 의사. 1분 1초에 따라 생명이 좌우되는 곳. 의사의 신속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끊어져가지고 얘 뒤틀린 거예요? 예, 여기 꺾였어요, 이렇게. 골절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보이는 환자. 의식이 명확하지 명료하지 않고 소리를 자꾸 하시는 게 뇌출혈 가능성이 있죠. 머리가 문제죠. 의식 뇌출혈이 있냐 없냐, 안 좋은 뇌출혈이냐 이런 것들. 계단을 구르면서 뇌출혈이 의심되는 상황. 바로 검사를 실시합니다. 여기로 뼈 있는 데로 보셨나 봐. 그래서 스웰링이 이렇게 온 것 같아, 왼쪽으로. 검사 결과는 어떤가요? 이거는 이제 반동 충격으로 생긴 출혈이고 눈으로 보시죠. 눈이 많이 부었는데 다행히 안화 골절은 없는 상태고요. 반면에 그 머리 뒤통수 쪽으로 출혈이 좀 있는 상태예요. 이독한 상태는 아닌 상태예요. 아, 다행이네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열려있는 응급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습니다. 응급실을 찾는 사람들은 저마다 사정이 있겠죠. 많이 기다려야 돼요? 응급 환자 순서대로 보고 오신 순서대로 볼 거니까 좀 계셔요. 예민해진 가족과 신랑이도 다반사. 무조건 다 빨리빨리 해주시는 그런 걸로만 알고 이렇게 오시는데 저희도 인력 문제도 있고 근데 항상 예민해진 상태로 일단 응급실에 오시니까 좀 그렇게 좀 함부로 대하시는 게 있어서 술 드셔서 오셔가지고 막 빨리 안 해준다고 막 저희한테 막 욕하시고 막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냥 듣고만 있어야지. 응급실은 말 그대로 위급한 환자를 돌보는 곳. 그러다 보니 환자 가족들과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응급실 의료진 역시 식사를 제대로 챙기기 힘든 직업 중에 하나인데요. 빵이나 초콜릿으로 허기만 채우고 일하기가 일쑤입니다. 이거 나이트반 선생님들이 오늘 밥 못 먹을 것 같다고 주고 간 선물이에요. 비상식량. 네. 빵이요? 네. 고픈데 못 먹고 있어요. 환자분들 오시면은 제가 다 전산 작업 해야 되고 또 이렇게 각과에서 이제 뭐 교수님이나 담당 선생님들 오시면은 뭐 퇴원이나 입원 뭐 결정 나면은 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또 다 전산 작업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컴퓨터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 검사하면서 또 혈액 검사 확인해야 되고 검사 잘 진행되는지 이런 걸 또 다 확인해야 돼가지고. 열량이 높은 초코 과자는 응급실 의료진들이 가장 아끼는 간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36세 남자분인데요. 식표하고 도착하신대요. 예, 알았어요. 어떤 이유로 심폐소생술을 했을까요? 응급실의 긴장감이 감돕니다. 빨리 적는데도 올 때마다 긴장.
CPR 왔어. CPR 왔어. 빠르게 환자를 이송하고 환자 상태를 살피는데요. CPR은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환자로 응급실에서 우선순위로 진료하는 케이스입니다. 이게 인투베이션에 영원아. 의식이 없는 환자. 응급실 의료진 모두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의식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호흡을 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기도관 삽입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떠는 환자. 상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은 아닐까요? 다행히 경련은 금방 멈췄습니다. 눈 감아. 호흡도 돌아왔습니다. 큰 고비는 넘긴 것 같군요. 산에서 계시다가 갑자기 뒤로 쓰러졌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현재 의식 상태로만 보면 뭐 이렇게 안정적인 상태는 아니죠. 응급 치료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검사와 진료를 실시하는데요. 그 사이 환자 가족들에게 환자 상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4시간 이제 CT 촬영 한 번 더 해서 비교를 해볼 거고 이제 양이 늘지만 않으면 약물 치료 위주로 일단 머리 치료 자체는 조절할 수 있고요. 4시간 뒤에가 중요하다. 4시간 제일 중요한 거고. 네, 다행히도 지금은 이제 심장 돌아와가지고 박동이 지금 이제 활력도나 이런 것들은 조금은 불안정하게도 이제 혈압이랑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시거든요. 현재 상태 자체만으로는 수술을 하거나 이럴 정도는 아니지만 예, 나중에 출혈량이 증가하거나 하면은 수술 원이라도 해야 할 수 있거든요. 외상성 같은 경우에는. 외상성 같은 경우에는 피가 점점 양이 증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4시간 후 40대 심폐소생술 환자는 괜찮은 걸까요? CT 사진을 살펴봅니다. 이 부분이 뇌출혈인데 다행히 뇌CT를 다시 촬영을 했는데 뇌출혈 양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아서요. 경과 관찰을 하면 될 것 같고 의식도 호전이 돼서 기도삭갈 한 것도 제거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크게 문제는 없는 환자여서 이런 경우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전라북도를 담당하는 항공의료팀도 이 대학병원에 같이 있습니다. 심한 외상,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등 골든타임이 중요한 환자들의 응급치료를 담당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늘을 나는 응급실 닥터 헬기입니다. 항공응급팀은 응급실과 별도로 운영됩니다. 헬기를 띄워야 하기 때문에 날씨 체크도 필수죠. 헬기 점검하러 갈까요? 네네. 응급 장비가 헬기에 실려 있는 만큼 매일 점검을 하는데요. 일단 모니터도 켜보시고 일일 점검, 매일 기계 장비에 문제가 없는지 작동 유무, 충전 유무 이런 걸 확인하러 왔습니다. 슬라스 인공호흡기도 전화를 한번 켜보시게요. 충전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산소가 충분히 저기 그린존에 있어야 저희가 산소 충전이 된 걸 완료할 수 있거든요. 아 이건 뭐예요 근데? 인공호흡기를 작동을 시키려면 산소가 풀로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흡입기라고 한국말 흡입기 석션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발호흡이 없는 사람들 저희가 인공기도 보조 기도를 넣고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토물이라든지 가래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걸 제거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하늘을 나는 응급실이라는 닥터 헬기는 이름답게 구급 차량보다 더 많은 장비가 실려 있습니다. 언제 쓸지 모르기 때문에 점검이 필수죠. 현장에서 연락이 왔을 거였는데 100여 가지가 넘을 것 같아요. 진짜 주사기 하나하나 뭐 이런 거 수액 같은 거 하나씩 산다고 하면 100여 가지가 넘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컨티뉴. 스타트. 오케이. 됐어. 아파 이제 또. 아파. 그 준비되어 있는 곳에서 응급 환자 처치와 현장에 나가가지고 응급 환자의 처치는 정말 큰 갭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게 더 당연히 힘들어요?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게 힘들죠. 왜냐하면 응급실에는 같은 의료진, 동료도 간호사들도 많고요. 뭐 해줘 하면 같이 할 수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는 교수님과 저뿐입니다.
그래서 현장 출동이 가장 어렵습니다.